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63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내의 한마디가 내 인생을 흔들어 놓았고 그날 이후 나는 처음으로 나는 누구였나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바쁘게 살았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30년 넘게 그랬습니다.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아내가 전날 밤 싸둔 도시락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을 때 소리가 날까봐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닫았습니다. 주방 불빛 아래에서 아내가 반찬통을 눌러 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내 얼굴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웅크린 모습, 그 시간에 아이들 얼굴을 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있다 해도 어둠 속 윤곽뿐이었습니다. 회사까지 버스로 1시간 반, 환승을 2번 했습니다. 첫 버스는 그나마 앉을 수 있었지만 2번째 버스부터는 서서 갔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흔들리면서도 졸았습니다. 1 정거장, 2 정거장. 그게 유일한 휴식이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면 곧바로 라인에 들어갔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쇳가루 냄새, 기름 묻은 장갑. 그게 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이마에 땀이 흘러도 닦을 틈이 없었습니다. 작업복 소매로 대충 훔치고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점심시간 30분. 도시락을 후다닥 비우고 담배 한 대 피우면 끝이었습니다. 공장 뒤편 양지 바른 곳에 쪼그려 앉아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동료들과 나누는 말도 별거 없었습니다. 오늘 몇 시까지야? 야근이래. 또? 그런 말들 뿐이었습니다. 퇴근은 밤 9시, 10시가 보통이었습니다. 바쁠 때는 자정을 넘길 때도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길, 창밖으로 불 꺼진 가게들이 지나갔습니다. 간판 불빛만 깜빡이는 거리, 그게 내가 매일 보던 풍경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아내는 거실에서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볼륨을 낮춘 TV. 아이들 깨울까봐 그랬겠지요. 다들 자? 그 한마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게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가장이었습니다. 이 집을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월급날 통장에 돈이 찍히면 나는 내 할 일을 다 한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공과금, 그 숫자들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나는 뿌듯했습니다. 이 집은 나 때문에 돌아가고 있다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군말 없이 나갔습니다. 미안해, 급한 거래. 저녁까지는 올게. 그 말을 하고 현관을 나서는데 뒤에서 막내가 울었습니다. 아빠랑 놀이공원 가기로 했는데 하고 아내가 달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일하러 가야 해. 다음에 가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잠깐 멈칫했습니다. 돌아갈까?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냥 갔습니다.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 편해질 거야. 그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가족한테도 했고 나 자신한테도 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이 고생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언젠가 다 보상받을 거라고, 그 말이 우리 가족을 위한 말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정년 퇴직을 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퇴직하고 처음 몇 달은 어색했습니다. 아침에 눈이 떠져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습관처럼 5시 반에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일어나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나도 몰랐습니다. 몸이 그냥
그 시간에 깨는 거였습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공장에서는 늘 바빴습니다. 손 놀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TV를 켰다가 껐다가 다시 켰다가 또 껐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만 허공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내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등이 조금씩 굳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별일 없는 날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아내와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스름이 내리고 있었고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문득 내가 말했습니다. 나 그래도 가족 때문에 여기까지 버틴 거야. 젊었을 때 몇 번이나 때려치우고 싶었는지 알아? 대단한 말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나온 말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수십 번 했던 말이었습니다. 후배들한테도 했고 친구들 술자리에서도 했고 그 말을 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여줬습니다. 그래, 형 고생 많았지. 가장이 다 그렇지 뭐. 그런데 그날 아내는 달랐습니다. TV를 보던 시선 그대로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위해 산 게 아니에요. 나는 웃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내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7년을 함께 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편한 방식으로 산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불편하니까 회사로 도망간 거예요. 아이들 숙제 봐주는 것보다 야근하는 게 편하니까. 나랑 대화하는 것보다 회식하는 게 편하니까. 그게 무슨. 큰애 고등학교 입학식 때 당신 어디 있었는지 알아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떠올려봐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출장이었어요. 부산 출장. 내가 혼자 갔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애가 강당에서 아빠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빠는 우리 위해서 일하러 갔어.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하면서 나도 믿지 않았어요. 민정이 대학 합격했을 때 당신 뭐 했는지 기억나요? 기억났습니다. 회식이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이랑 술 먹고 있었습니다. 애가 전화했잖아요. 아빠 나 붙었어 하고. 당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래. 수고했어. 그리고 끊었어요. 술자리로 돌아갔잖아요.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그날 혼자 케이크 사왔어요. 애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둘이서만 축하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TV에서 아나운서가 뭐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그 화가 아내한테 향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 향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아내는 등을 돌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37년을 옆에서 잤는데 그날따라 그 숨소리가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런 숨소리로 잔다는 걸 내가 알고나 있었나? 내가 뭘 잘못했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돈 벌어온 게 잘못이었나? 야근한 게 죄야? 가족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뛴 게 잘못이란 말이야? 억울했습니다. 분명히 억울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부엌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 식탁? 내 월급으로 산 식탁? 15년 전에 바꾼 거였습니다. 아내가 원목 식탁이 좋다고 해서 월급 아껴서 샀습니다. 이 냉장고, 이 집, 전부 내가 번 돈으로 마련한 것들. 아이들 학비도, 학원비도, 결혼 자금도 전부 내가. 그런데 왜 나는 이 집에서
이방인 같은 느낌이 드는 걸까? 다음 날 저녁 큰아이가 집에 왔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불쑥 들른 거였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손주가 할머니한테 안겨서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손주를 데리고 방에 들어갔고 거실에는 나와 큰아이만 남았습니다. 큰아이가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나도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둘이 있으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야, 아빠가 너희 위해 산 거 아니었어? 아이가 나를 봤습니다. 40이 넘은 내 아이. 이마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아이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바빴잖아요. 운동회 때도 안 왔잖아요. 달리기에서 2등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엄마밖에 없더라고요. 그건 졸업식도 엄마만 왔고 삼촌네 아빠는 왔는데 우리 아빠는 없었어요. 아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원망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저 수학 못해서 맨날 혼났잖아요. 기억나? 근데 저 아빠한테 수학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빠 몇 시에 들어오는지도 몰랐으니까 물어볼 타이밍이 없었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그건. 아빠 사과 안 해도 돼요. 아이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이제 애 키우면서 알아요. 바쁜 거, 돈 벌어야 하는 거, 그거 진짜 힘든 거잖아요. 그건 알아요. 근데 아이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저는 그냥 아빠가 보고 싶었어요. 그냥 집에 있는 아빠가,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있는 아빠라도, TV 보면서 맥주 마시는 아빠라도, 친구들은 주말에 아빠랑 야구장 가고, 낚시 가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잖아요. 바빴다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나는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밤에 큰아이가 돌아가고 나는 베란다에 서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끊은 지 오래됐는데 그날은 편의점에서 한갑 샀습니다. 연기를 내뿜으며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불이 켜진 집들, 저 집들 안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가족들이 모여 밥을 먹고 있을까? 아이들이 아빠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나는 왜 여기 서 있나? 나는 왜 늘 집 밖에만 있었나? 손가락 사이로 담배 연기가 흩어졌습니다. 그 뒤로 나는 많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사 동료들 모임에 나가도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목소리 큰 편이었습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하면서 후배들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걸 좋아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면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이, 선배 오늘 왜 이래? 안 마셔? 응, 좀 피곤해서.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TV를 봐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었습니다. 숟가락질만 기계처럼 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디 아파요? 아니, 병원 가볼까요? 괜찮아.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더 물으면 내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습관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걷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비둘기들이 모이 쪼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뿌려놓은 빵 부스러기를 쪼아 먹고 있었습니다. 해가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나도 몰랐습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울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화장장에서도 남자는 우는 게 아니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비둘기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쳐다봤습니다. 창피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꾸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방에 혼자 앉았습니다. 아내는 시장에 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가족을 위해 살았나? 솔직해지려고 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전처럼 그래도 내가 돈 벌어왔잖아 같은 말로 넘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핑계로 나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게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도 몰랐고 친구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지만 물어보면 대화를 이어가야 하니까 그게 어려웠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있으면 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연애할 때는 할 말이 많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TV를 켰습니다. TV가 대신 말해주니까 그래서 회사로 갔습니다. 회사에서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분명했으니까 지시하고 보고받고 결제하고 그게 편했습니다. 거기서는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가족을 위한다는 말 뒤에 나의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두려웠습니다. 진짜 나를 보여주는 게 두려웠습니다. 약한 모습을 들키는 게 두려웠습니다.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는 겨울밤이면 작은 방에 들어가 문을 살짝 닫아 걸고 혼자 소주를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라디오 소리만 작게 흘러나왔고 나는 방문 앞에서 몇 번이나 발을 돌렸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수고했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게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묵묵히 일하고 묵묵히 책임지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 속으로 숨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뒤로 숨었습니다. 가장의 책임이라는 말 뒤로 숨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쩌면 몇 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동안 가족을 지켜준 게 아니라 가족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 한가운데가 조용히 꺼져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즘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에게 말합니다. 오늘 뭐 할 거야? 예전에는 하지 않던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뭘 하든 관심 없었습니다. 내 일만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왜요, 갑자기? 그냥 물어본 거야. 시장 가려고요. 나도 갈까? 아내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37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을 겁니다. 예전에는 시장 같은데 절대 안 갔습니다. 사람 많고 복잡한데 왜 가느냐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아내 일이지 내 일이 아니라고. 그런데 요즘은 아내 옆에서 카트를 밀어줍니다. 뭘 살지 고민하는 아내 옆에 서서 기다립니다. 이거 사야 돼? 그냥 구경하는 거야. 아, 그래. 그런 대화. 별것 아닌 대화. 그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생선 코너 앞에서 아내가 고등어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옆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아주머니가 손님, 이거 싱싱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37년 동안 이렇게 장을 봤구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뭘 살지 골랐구나. 나는 그걸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 살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좋아 보여. 아내가 살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예뻤습니다.
지난주에는 큰아이네 집에 갔습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이었습니다. 동그라미에 선 4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할아버지, 내가. 손주가 웃었습니다. 이빨이 빠진 자리가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코 이거, 눈 이거, 가리키는 대로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손주 앞에서 이렇게 웃는 사람이 됐는지, 예전에는 아이들 앞에서 웃는 법을 몰랐습니다. 얼굴이 늘 굳어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부엌에서 커피를 타오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 응. 말도 많아지고,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그런가. 진호가 할아버지 좋아해요. 예전에는 무서워했거든요. 무서워했다는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나? 아이가 잠깐 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요즘 아빠 보면서 배워요. 뭘 배워? 아이한테 시간을 쓰는 것도 일이라는 거. 아빠 보면서 이제는 모든 걸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아버지, 완벽한 남편, 완벽한 가장.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건 처음부터 없었는데 나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아내에게 최근에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한 말, 고마워. 무슨 말? 내가 편한 대로 살았다고 한 말. 아내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그 말 듣고 많이 생각했어. 맞는 말이었어. 아내가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37년 동안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돌보던 손.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당신 많이 힘들었구나.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도 너무 심하게 말했어. 미안해. 아니야. 그 말 들어야 했어. 37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온기가 손끝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이 손을 왜 진작 잡지 않았을까? 이 온기를 왜 진작 느끼지 못했을까? 나는 여전히 가족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먼저 버리면서 사랑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산 인생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다는 걸요. 63. 늦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나는 오늘 처음으로 집이 따뜻하다고 느낍니다. 그것이면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인생의 한 장면과 조금이라도 닮아 있었다면 이 채널에 가끔 들러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잘 살았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을 조용히 함께 돌아봅니다.